네, 2022년 5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이정훈 TV를 운영하면서 탈핵 비판,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변사 사건 등등 몇 가지는,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이런 거는 쭉 시리즈로 끌고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도 있었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된 국정원이 갖고 왔던 북한 통지문 사건, 이런 거는 뭔가 수상해서, 뭔가 이상해서 조작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리즈로 끌고 왔었습니다.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흥미로운 진술이 나왔길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에 뛰어드는 언론, 그 언론을 이용한 어설픈 정치. 이동재 기자 검언유착 보도한 MBC는 취재의 LBC를 어겼다. 이건 저희 판단입니다. 2020년 3월 22일 이때쯤에 이제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당시는 검사장급 사람이었죠. 그와 함께 검언유착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황희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강욱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때 이 지모 씨죠. 이동재 기자가 만났던 지씨. 이 사건을 일으키는데 한 역할을 했던 지씨는 자기네 SNS에다가 이 황희석 최고위원의 거를 공유하면서 부숴봅시다. 윤석열의 개검들. 개딸은 개혁의 딸인데 개검은 개혁의 검찰이 아닌 도구 같은 프로시큐터라는 얘기 있죠. 프로시큐터는 참고로 검사입니다. 자, 이런 황희석 씨가 지금은 변호사인데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흥미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태규 부장 심리로 열린 최강욱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MBC가 검언유착,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씨가 검언유착했다라는 보도를 하기 전날, 하루 전날 이 황희석 씨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만나 이 사건을 알려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황희석 씨는 MBC가 이동재 기자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제보자 지모 씨죠. 지모 씨는 이제 그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이죠. 이철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지 씨를 소개받아서 황희석 씨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보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나중에 MBC가 보도하는 바로 검언유착 그 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내용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법정에서 중요한 제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고 변호사, 이거는 이철 씨의 변호인이죠. 이철 씨 변호사로부터 이 지모 씨를 소개받았다. 이동재 기자가 계속 편지를 보내고 집에도 찾아갔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고 검찰과 언론이 한통도 속이 돼 이를 꾸미는 것 같다고 들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지씨를 만났는데 지씨가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이를 꾸미는 것 같다 고 하는 걸 들었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동재 기자가 유식대 유시민 왜 추적했나 하면 유시민 씨가 복지부 장관 지냈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그리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투자한 회사에 가서 이건 좋다고 이렇게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짜고 친 거 아니냐, 이게 취재를 들어가서 그걸 활용하려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전 사장인 이철 씨는 그때 이미 그 혐의로 구속돼 있을 때니까 취재에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가 투옥돼 있으니까 당신하고 유시민 씨하고 어떤 관계냐 구체적인 제보를 해달라는 걸로 이제 압박을 했다, 요구를 했다, 보기 나름이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렇게 접근해서 지 씨를 만나는 것들을 MBC가 녹음하고 촬영했다라고 들었다. 그렇게 황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강욱 의원에게 알렸고, 그 다음에 유시민 씨에도 알렸다는 겁니다. 그날 밤 이제 최강욱 씨한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열린민주당 관계자들과 회의하다가 누군가가 당사자에도 연락해야 되는 거 않겠냐라고 해서
유시민 씨한테 연락을 해서 유 씨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설명을 해줬다. 그랬더니 유시민 씨는 황당해하고 분노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MBC가 검언 유착으로 보도를 했죠. MBC는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이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다면 하고 조건문을 깔긴 했지만 검언 유착으로 이건 확정돼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기자는 구속까지 돼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한동훈 씨는 수사를 받았으나 아예 기소도 안 되고 무혐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압박적인 취재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상욱 씨가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 라는 글을 올린 것 때문에 명예훼손 재판을 맡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증언으로 나온 이 황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뭐냐? MBC는 자 지모 씨로부터 이런 걸 듣고 지모 씨하고 이제 통해서 이렇게 MBC 녹음도 녹화도 했겠죠. 그러면 녹화만 했다는 거지 반대편한테 확인 안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참 대북 취재를 할 때 국정원에 그때는 안기부지 모 간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기자 상당히 취재 잘하는데 당신이 매복해갖고 스나이퍼 망원경으로 쫙 지켜봤어. 저기 보니까 우리 국정원 요원하고 북쪽의 에이전트가 딱 만나는 걸 있어. 당신이 사진도 찍었어. 딱 찍어서 그 다음날 남북 내통하고 일면으로 썼어. 그 특종일 수도 있지만 오보일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 왜 오보요? 그랬더니 당신은 비디오는 찍었지. 근데 오디오는 안 들었잖아. 저는 못 듣죠. 한 500m 바깥에서 찍기만 한 거니까. 오디오를 들어야지. 거기서 내통을 한 게 아니라 협박을 한 건지 뭘 전달한 건지 그건 모르잖아. 당신이 그걸 내통이라고 단정하는 게 뭐야. 따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때 어린 기자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눈으로 봤더라도 비디오로만 본 거가 오보일 수도 있다. 제가 저 눈으로 본 건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안 들어봤으면 속는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 사건 취재할 때 이 살인 현장에서 말이에요. 딱 지나가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쓰러진 사람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걸 딱 봤을 때 저 사람 죽인다라고 신고를 하겠죠. 그거는 내가 비디오만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오디오를 보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보면 이 사람의 꽂혀있는 깔을 뽑아주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구해주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취재할 때 오디오 비디오를 결합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후 과정을 보지 않으면 오보를 낸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는데 MBC는 그걸 안 했네요. 이동재 기자한테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동재 무죄, 한동훈 기소도 못했어. 그리고 이 사건은 근데 왜 최강욱, 유시민은 이걸 믿고 또 밀어붙였냐 이거죠. 민주당도 다 밀어붙이고. 그건 뭐예요? 거꾸로 이 최강욱 등등하고 특정 세력이 짰던 거고 짠 걸로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와서는 그게 두려우니까 계속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되는 거 총체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어떻게든 회의만 내겠다 그러고 있고. 실제로 또 이 황 씨는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에 대해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들었다. 본인이 그렇게 들은 거구나. 그것도 일방적인 당사자로부터. 근데 그게 어떻게 특정이 돼갖고 검언 유착으로 보도가 됩니까? 이건 취재에 ABC가 없는 거고 최강욱 씨는 언론인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 친구는 그래도 군 법무관 출신이랬는데 법무관 출신이 이거밖에 취재 못해. 법무관은 수사도 하는 사람이잖아. 검찰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걸 가지고 그날일 쳤군요. 모르겠어요.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7월 19일 결심 공판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에 선고가 될 걸로 보는데 제 기자로서 판단은 엉터리였구나. 일방적으로 주장이구나. 취재 ABC가 안 됐구나. 비디오 오디오 결합도 없고 전후 사항도 안 들어봤구나. 저도 지금 가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리저리 빙빙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왜 그런 제보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요? 대부분은 쉽게 말하면 휴지통이지. 왜? 일방적인 거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딴 데 보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 문제에 대해 갖고 이쪽 사람 얘기만 들으면 계엄군이 죽일 놈들이지만 또 그쪽 얘기 들어보면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만 믿고 밀어붙여 갖고 특별법 만드는 김영삼 같은 사람이 엉철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하면 이쪽 얘기 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평산마을에 가서 국민들 항의하는 거 못 듣겠다고 하는 문재인 부부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는 한쪽의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참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한 통화한 걸 하나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가석방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꽤 요직에 있던 분이 풀려나왔죠. 그분하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옛날 전화번호 그대로고 그분한테도 제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기자 오랜만이야 그러더라고. 밝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래서 한 몇 년간 투옥 생활했으니까 아이고 뭐 나이도 많으신 분이라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안 날까 그랬더니 고생하셨죠 했더니 야!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거기에서 일도 안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시켜줘서 하고 그리고 뭐도 배웠어. 그래서 뭘 배웁니까? 그랬더니 뭘 배우냐고? 거기 교육기관도 아닌데 뭘 배워요? 그랬더니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심폐소생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도피하는지 그런 것도 배웠어. 그랬더니 거기 다 있어. 배워줘, 먹여줘, 재워줘, 운동시켜줘 다 있어. 그러니까 나 고생 안 했어. 그러길래. 내가 얼른 말을 돌렸죠. 근데 사모님은 굉장히 고생하실 거래요. 사모님을 제가 압니다. 그분은 그 전에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적인 자리를 하게 되면 남편만 쳐다봐요. 그렇게 남편이 좋으세요? 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부인께서 매일같이 면회를 왔었대요. 근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부터 못 왔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때 좀 쉬었어. 고생한 건 부인이고 나는 굉장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주 좋았어. 근데 뭐가 없는 줄 알아? 그래 제가 얼른 자유가 없죠 그랬더니 그래 이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고 다 해주는 게 이게 인민민주주의고 거기에 없는 게 뭐야? 자유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 거야. 자유민주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고 자유가 이 먹여주고 재워주기보다 훨씬 나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랑 격이 너무 높아 제가 대화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위로하려다 제가 오히려 당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이 정도 격이 돼야 그래도 한 국가기관을 이끌 수 있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 부부처럼 국민들이 항의하고 뭐라고 한다고 덜렁 고소하는 이런 격이 밖에 안 되는 지도자. 또 누구 밉다고 특정 언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한쪽 얘기 듣고 덜렁 가는 정치인들. 또 그 사람들은 제가 핫질로 치고 넘어가겠어. 근데 우리 MBC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은 기자들인데 기자의 취재에 ABC도 어겼어. 반대편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오디오는 못 들어도 유추해서 가능해지잖아. 그럼 주춤하게 회사 못 보내는 거지. 기다려 보는 거지. 이러니까 이게 무리가 되는. 이거 갖고 왜 이 난리를 쳤습니까 우리나라가? 엉터리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 정권이 상당히 엉터리 정권이고 김학의 씨 불법 출금한 거는 그건 뭐 검찰까지 개입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 제가 처음부터 쭉 따로 뽑아왔는데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으네요. 그들이 꾸몄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